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주는 멘토 생각디자인연구소 대표 이용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중에서 생각 정리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비슷한 거는 묶어라, 그룹핑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잘게 쪼개라, 세분화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일상에서 적용해 보셨나요? 아, 벌써 해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이미 하고 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면 더 쉽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사실 그룹핑을 하거나 세분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 소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생각의 소스가 되는 재료 말입니다. 그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영감을 띄워놓는 책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요, 한 15년 전쯤에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을 썼고요. 이 책에서 우리가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영감을 주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지식정보화 시대에는요, 기술 중심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컴퓨터라든지 이런 첨단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점점 전면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인간을 대신하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등장해서 소위 잉여인간이라는 이런 말도 나오게 되고 있거든요. 잉여인간이 뭔지 아세요? 경제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소비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고요? 이거 너무 잔인한 말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를 긴장하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럴수록 미래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우리에게 인간 중심의 역량을 키워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점점 사회가 로봇으로, 인공지능으로 기계화되고 첨단 기술로 가면 갈수록 인간 중심인 내용들이 더 부각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요, 21세기는 오히려 인간 중심의 시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숫자의 해를요? 1969년 7월 20일. 언제인지 아십니까? 태어나기 전이시라고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제 생일이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거보다 좀 더 일찍 태어났습니다. 이거보다 동안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1969년 7월 20일은요, 온 인류가 환호성을 터뜨리고 정말 충격에 휩싸였던 감동의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맞춰보세요. 네, 바로 1969년은요, 인류가 최초로 달을 밟은 해입니다. 닐 암스트롱인가요? 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첫 발자국을 남겼던 우주인인 거죠. 네, 그 달 착륙이 일어났던 역사적 순간이 1969년 7월 20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류를 달로 인도했던 미 항공우주국에 있었던 컴퓨터의 용량이나 성능이 지금 2011년도에 우리에게 처음 선보였던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중앙연산 처리 장치보다도 훨씬 성능이 떨어졌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2020년대 스마트폰은요, 인간을 달나라에 보냈던 그 항공우주국의 컴퓨터보다도 훨씬 고성능인 컴퓨터를 손에 품고 다니시고 휴대하고 다니신다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예, 이것이 과학의 진보이자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무려 그 당시의 연산 능력으로 비교하면 한 2만 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손안에 달나라 우주선 CPU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다니엘 핑크는요, 앞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고요. 이 새로운 미래에 우리가
미래를 지배하는 인재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잉여인간으로 사라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살아남는 인재가 되려면 6가지의 카테고리에 주목을 하라고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가지의 카테고리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이유는요.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이제는 좌뇌형 인간이 아니라 우뇌형 인간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좌뇌형 인간은요, 소위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이런 교육제도 하에서 주입식 교육으로 받았던, 이렇게 해서 훈련되고 육성되어졌던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말합니다. 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내용들이 모조리 우뇌가 담당하는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사고라든지 비언어적인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떤 글자를 읽어서 해석을 하고 어떤 연산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어떤 규칙을 세워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좌뇌의 로지컬한 부분이었다면 우뇌는 이걸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해내는 것이고요. 맥락을 이해하는 힘이고요. 큰 그림을 보는 이런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뇌의 주도형인 세상으로 변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육체 노동자들, 육체 근로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전면에서 열심히 역군으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지식 근로자들의 미래가 완벽하게 펼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적인 노동을 담당했던 근로자로부터 화이트 컬러라고 부르는 이런 지식 노동자들로 옮겨오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 지식 근로자들조차도 소위 인도라든지 이런 동남아 개발도상국으로 아웃소싱이 되어서 그들이 그 일들을 대행하게 되는 시대까지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써 이제는 인간이 또 다른 인간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인공지능과 경쟁을 해야 되는 숨막히는 세상이 오게 되고 있다는 거죠. 소위 자동화, 인공지능화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거를 15년 전에 미리 예측했다는 거 역시 정말 미래학자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회를 뛰어넘는 감성사회로 넘어갈 것이고요. 이 감성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 인재는 큰 2가지 카테고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하이 컨셉입니다. 하이 컨셉. 컨셉? 개념? 하이 컨셉은 좀 더 높은 건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맞습니다. 하이 컨셉을 어떻게 다니엘 핑크가 정의했냐면요. 이제는요. 무언가 반복되어져서 정해지는 패턴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패턴이 적절한 시점에 폭발하는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하게 반복되어지는 패턴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그 타이밍을 감지해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을 결합해서 훌륭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힘이 있느냐, 이것이 주인공이 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이 컨셉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하이 터치라는 것입니다. 터치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미켈란젤로의 인류 창조에서 신과 인류의 손이 맞닿는 그런 성당의 천장화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그 옛날에 E.T.인가요? 그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주인과 인간의 어떤 접촉이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나와 타인과의 공감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 인재들의 역량이 될 것이고요. 단순하게 공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즐거움이 들어있어야 되고요. 의미와 목적이 함께 추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이 터치라는 컨셉으로 역량화될 수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6가지 카테고리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요.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기능적인 것만 있다고 될 것이 아니라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미적 감각인 디자인을 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뭔가 논리적인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성을 끌어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한 분야를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논리로만 가거는 이런 딱딱한 곳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감성이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공감이라는 것으로 당연히 해석되어야 되겠죠. 또한 단순하게 업무로 이어지는 진지함만으로는 안 된답니다. 업무 속에서도 즐거움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논리적 요소가 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단지 가볍게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의 축적은 더 이상 사람들을 설레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유, 의미가 충분히 추구될 때 사람들은 더 명분을 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핵심 인재가 될 때 가져야 될 역량의 카테고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분야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기존에 가졌던 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180도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래 하단에 관련된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하는 또 좋은 방법은요, 우리의 정보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시각적 정보의 대부분은 사실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디자인을 어떻게 쓸 건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발상의 전환은 바로 디자인 바라보기입니다. 화면에 보이십니까? 큰 나무의 나이테 같은 거네요. 근데 뭐 꼬량지가 달려 있어요? 이게 뭘까요? 눈치채셨나요? 네, 화장실의 휴지거리입니다. 화장실의 휴지거리의 디자인인데요. 언뜻 보면 뭐가 보이세요? 나무를 자른 단면처럼 보이고 나이테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화장실의 휴지거리는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 휴지거리를 이렇게 나이테로 바꿨더니 사용량이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왜 줄었을까요? 사람들이 이 휴지거리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 이 휴지가 나무에서 오는구나. 나무를 잘라서 펄프를 만들고 이 펄프에서 내가 쓰고 있는 휴지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 그래도 지금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아마존에서는 나무가 엄청나게 베어져서 벌목이 되고 있고 그 나무의 결과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휴지이고,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휴지를 많이 쓰는 게 왠지 지구온난화를 부추긴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지구 온도를 높이는 주범이 되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쵸? 맞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나이테로 바꿨더니요, 사용량이 줄었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발상의 전환인 거죠. 이거는요, 미국 대륙 횡단도로에 있는 5개 광고인데요. 한번 광고를 잘 보십시오. 제가요, 이 차를 몰고 갈 때마다 광고가 조금씩 변한다네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변합니까? 처음에는 와이셔츠에 얼룩이 있죠. 잉크를 떨어뜨린 얼룩 같은 게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나가면서요, 얼룩이 옷 밖으로 나가네요. 맞습니다. 이게요, 타이드라는 그 세제 광고인데요. 저 멀리에서 볼 때는 얼룩진 와이셔츠였다가요, 내가 점점 가까이 갈수록 세제가 얼룩을 빼준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자, 이런 광고도 있고요. 이거는 성형외과의 컵인데요. 마치 우리가 오똑한 코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 코가 마치 컵에 있어서 물을 마실 때마다 예쁜 코를 갖는 모습으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건 또 뭡니까? 19금인가요? 네, 란제리 회사의 쇼핑백입니다. 와, 완전 섹시한데요? 이래도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쇼핑백도 광고로 등장하게 되고요. 이건 뭔가요? 이건 치약 광고입니다. 이 치약을 쓰게 되면요, 이가 너무 탄탄해져서 이렇게 옥의 광고물을 물어 뜯어도 된다네요. 하하,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 네, 버스 뒷면 광고입니다. 네, 승객이 한 분 타셨는데요, 차가 기우뚱했네요. 네, 이거는 버스에 설치된 헬스클럽 광고입니다. 기발하죠? 이거는 브라질 ESPN에 있는 광고입니다. 네, 남자들 축구 열광하죠. 월드컵 시즌에 더 황당하죠. 근데 뭡니까? 남자 소변기에요. 글쎄 골대가 있네요. 공도 있습니다. 근데 이 공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화장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네, 한 발짝 앞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글자보다는 어때요? 훨씬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디자인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시죠. 이거는 스파게티 광고입니다. 정박되어져 있는 배를 묶어주는 밧줄을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하게 먹는 스파게티를 연상하게 하는 끈으로 지었네요. 네. 이거는요, 네,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요, 오토바이로 응급 환자를 이송해 가네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늦으면 안 된다. Hey, late 이라고 영어로 써 있네요. 그런데 그 위에 보니까 피자 광고인데요. 피자헛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배달의 민족, 배민 라이더, 뭐 이런 625 배달,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앱이 등장하고 그것만 전문으로 해주는 직업이 탄생했지 않았습니까? 아마 동남아에서도 이 교통체증이 엄청 심한가 봅니다. 이것을 자기네가 슬기롭게 배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오토바이 광고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도 이렇게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늦는 게 싫다고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네, 이거는 잘못된 직업을 선택해서 고생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라는 취업 사이트 광고입니다. 어떠세요? 마치 주유기 안에서 실제로 펌핑을 해주는 알바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가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왜 500원짜리 코인 넣으면 아이들 자동차에 아이를 태우고서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노는데 밑에 보니까 네, 알바생이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네, 물론 실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주 임팩트 있는 이런 디자인 광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있게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영감과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디자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적인 사고력의 시작, 디자인으로부터 출발하시는 거 어떠십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해오셨던 발상을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셔서요, 이렇게 창의적인 발상을 시도해 보시는 거 조금씩 담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속도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지치지 않고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다니엘 핑크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접목할 수 있는 6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성공을 도와드리는 멘토 이용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